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양자 대결 결선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 가장 큰 비결은요, 한덕수 보험을 가장 먼저 가입을 했고, 그리고 한덕수 카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 전에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김문수 득표 전략은 한마디로 김덕수라고 하는 요 세 글자에 녹여져 있다 하는 거죠.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 그래서 김문수와 한덕수는 한 몸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문수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한덕수를 원하신다면 일단 김문수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한덕수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득표 전략을 김문수 쪽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 굉장히 그게 재미를 본 거죠. 홍준표 후보가 결국 그 반탄 진영에서 김문수한테 뒤져서 미끄러진 이유 중에 하나도 한덕수 카드를 김문수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김문수 캠프 내에서요, 이 한덕수와의 연대 문제를 두고 어떤 의견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김문수 캠프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SBS 김태현의 정치쇼, 거기에 그 김문수 캠프의 그 미디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보니까 김문수 캠프 내에요, 한덕수와의 연대 문제를 두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요, 을지문덕 포스터 얘기를 꺼냅니다. 을지문덕은 뭐냐면 김문수의 문, 그다음에 한덕수의 덕 해갖고 을지문덕 마케팅, 이 김덕수 마케팅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본부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할 것이고, 그 방법이 단일화든 대통합이든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나 뭐 다른 보수 진영 분들 다 누구에게든지 손을 내밀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한덕수가 유일한 연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원오브 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원팀이 되는 방법도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든 대통합이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대통합은 단일화가 아닌 뭐 원팀이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가 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면 보수 진영 최종 후보는 김문수입니까? 아니면 한덕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김덕수를 보고 그 표를 준 건데, 그러면 후보는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랬더니 김재원 본부장은 당연히 김문수다. 당연히 김문수다.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가 또 이렇게 물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 캠페인, 김문수 캠프의 그 선거 캠페인 보니까 너무 한덕수 카드를 수면 위로 올려서 이쪽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당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거의 그 무슨 주인공처럼 띄워서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의문이 좀 든다. 그랬더니 좀 꽤 놀랄만한 답변을 합니다. 캠프 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이럽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왜 김문수 자기 마케팅을 해야지 왜 한덕수 마케팅을 하느냐. 그리고 한덕수가 지금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닌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재원 본부장도 자기도 공감한다 이래요.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그러세요? 라고 또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한덕수 총리가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김문수 후보의 김문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한덕수와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면서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손해를 보고 있는 게 그게 김문수다. 그러나 한 총리 함께 가야 될
대상임은 틀림없다. 대상임은 틀림없고,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그런 캠페인, 뭐 을지문도 캠페인, 김덕수 캠페인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치다. 자기 캠프의 그 선거 전략 캠페인에 대해서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태현 변호사가 한덕수 출마론을 처음 띄우셨던 분이 지금 김문수 캠프에 많이 가 있지 않느냐.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이겠죠. 그랬더니 김재원 본부장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또 한덕수 출마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옅어지면서 그분들이 여기 합류한 거다.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요. 이거는 조금 이제 사실과 다르게 캠프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루뭉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김문수 캠프 내에 보면요. 순수 김문수파가 있습니다.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순수 김문수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덕수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김문수를 하는데 나중에 무조건 뭐 예외 없이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서 그 단일화되는 사람이 김문수가 됐던 한덕수가 됐던 가야 된다. 이런 김덕수파가 있고요. 아예 어떤 사람은요. 그냥 김문수는 지렛대다. 지렛대에 불과하다. 불쏘시개다. 지렛대 내지는 불쏘시개다. 김문수를 지렛대 삼아 김문수를 불쏘시개로 활용해서 한덕수를 띄워야 된다. 이런 한덕수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스펙트럼이.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가 하여간 그 보수진영 최종 후보로 이제 김문수를 최종 후보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게 목표지 한 대행을 위한 불쏘시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김재원이 이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공직선거법상으로 법적 지위가 또 보장이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재원 본부장이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방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박수영 의원이 바티칸 그 교황 선출하는 게 이제 콘클라베 방식 아닙니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뭐 하는,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또 콘클라베 방식, 뭐 단판, 그 다음에 원샷 경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식, 그 언론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방식 적절하지가 않다. 적절하지가 않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김재원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단일화의 절차나 방식을 공개적으로 이러쿵저러쿵 갑론을박 백가쟁명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오히려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고 당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당원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러니까요. 박수영 의원이 콘클라베 방식을 얘기했는데 박수영 의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무슨 콘클라베로 하자, 단판으로 하자 이런 거는 당원 모욕이다. 이렇게 직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일화 방식 절차 공개적으로 떠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김문수 캠프 내 이 단일화를 놓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의견 충돌 더 나아가서 뭐 내분으로 치닫는 건지 거기까지는 뭐 쉽게 단정할 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당사자 본인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최근에 그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와서 한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진행자가 김문수 후보가 원래 국힘 후보 중에 지지율 압도적 1위였는데 요새는 안 그렇다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그 한덕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4명 남았으면 4명 갖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집어넣어서 하니까 자기께 깎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덕수 표하고 자기 표하고 3분의 2 이상 겹친다. 3분의 2 이상 겹친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를 안 넣으면 자기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한덕수를 넣고 하니까 확 줄어든다. 그래서 널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탐탁지가 않다라는 뉘앙스예요. 한덕수가 이렇게 뭐 차출론하고 이렇게 되는 게 탐탁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또 진행자가 한덕수 대행이 이번 주에 뭐 그 사표 내고 출마 선언할 거라는 얘기가 도는데 한 대행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대행께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무게 있는 자리다. 무게 있는 자리인데 그런 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출마를 한다는 건 명분이 약하다. 한덕수 출마는 명분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째. 둘째는 뭐냐.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 3분의 2 이상이 출마 반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KBS 여론조사 보면은 한덕수 출마 반대 70%까지 나온 거죠. 중도층에서는 77%, 호남에서는 뭐 8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둘째가 그렇고요. 셋째, 이분은 반기문 전 유엔 총장하고도 또 다른 반기문 유엔 총장은 외교 공무원이니까 좀 이렇게 사람과 접촉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분은 그냥 전통적인 행정 관료다. 행정 관료는 늘공이다. 그 늘공은 안전한 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정치판은 이렇게 위험한데 끼어들 수 있겠는가? 뭐 이렇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대통령 선거 또 이렇게 조기 대선 이런 데 뛰어나서 하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의 본심이 이제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출마 별로다. 별로다. 문제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경선 이제 사자 경선에서는 홍준표를 꺾고 반탄의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 김덕수 마케팅을 한 거고 또 이제 한동훈하고 마지막 남았을 때도 이거를 또 활용하려고 그러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김문수의 본심은 그렇다. 김문수의 본심은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진행자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룰?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없다. 그러나 신속하고 빠른 시간 안에 잡음 없이 공정하게 신속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과거 노무현 정몽준 여론조사 한 방으로 끝내는 원샷 경선 뭐 이런 것들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한 예로 들었고 그러니까 또 뭐 적합도 여론조사냐 경쟁력 여론조사냐 뭐 어떤 거냐 그랬더니 뭐 그거는 양쪽이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정광석화 아주 신속하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다를 거다. 한덕수에 대한 입장이 후보되기 전 그 비포와 후보된 다음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쉬운 게 김문수예요. 아쉬운 게 김문수니까 한덕수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득표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갑을 관계가 바뀝니다. 이제 김문수가 갑의 위치에 올라가고 한덕수가 이제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런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보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게 김문수의 본심이라고 저는 보는 게 틀리지가 않다. 그래서 김문수 캠프 내에도요. 한덕수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뭐 이제 토요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